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교보생명 남서울 AM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8년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보험 쪽에서 어떻게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22년 7월에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특징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입이랄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이라는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의료비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민영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도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보험료 부담의 3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가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라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다 아시다시피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면 직장가입자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소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 보수, 이거를 보수월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100억짜리 빌딩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전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또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소득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급여 외 소득을 소득월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월액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1년에 1억 2천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월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이게 보수월액입니다. 이 보수월액에다가 현재 보험료율, 2019년 보험료율인 6.46%를 곱하게 되면 부담보험료가 나오고요. 이 보험료 중에 보통은 직장에서 50%를 부담하니까 본인은 6.46%에 3.23%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월액은 급여 외 소득인데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외에 보수월액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이 이전까지는 7,200만원 초과되면 보험료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2018년 7월부터 이게 3,400만원은 초과되면 추가 보험료를 이렇게 부담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하고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산해서 보시면 최종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가입자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는 따지고 들면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원래 해당이 됩니다. 산정 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득점수는 75등급까지 있다가 2018년 7월부터 97등급으로 등급이 더 세분화되고 높아졌고요. 재산점수는 또 50등급, 이게 2018년 7월부터는 60등급으로 변경이 이루어졌고,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이런 부분들 전부 재산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 이거는 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태어나면 몇 점, 여성으로 태어나면 몇 점,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면 몇 점, 이렇게 아예 점수가 매겨져서 30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돼 있었는데, 요거는 2018년 7월 폐지가 됐습니다. 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은 여기서 나온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득 점수, 그 다음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이 점수들을 전부 합산해서 점수당 금액 189.7원을 곱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소득이 일부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흔히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에 의해서만 피부양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피부양자 혜택이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면 가족들은 전부 다 그 아버지 때문에 피부양자로 돼서 보험료 부담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어머니도 소득이 있고 자녀도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해서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피부양자 요건이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합산해서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 4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연금소득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각각의 조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연간 이자소득으로 4천만 원, 근로소득으로 4천만 원, 연금소득으로 4천만 원 있으면 이분의 종합적인 소득은 1억 2천원이지만 이분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이 되면서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소득 합산해서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자여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돼야 됩니다. 재산 요건도 보면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과세표준 금액으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제외가 됐습니다. 과세표준으로 9억 정도면 실제 시가로 따진다면 한 18억 이상은 보유한 사람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고, 가족요건도 보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까지도 전부 다 피부양자로 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나 애손자, 그 다음에 외조모까지도 전부 다 피부양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한 명에 인원수 제한도 없어서요. 10명, 20명이든 모두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보험료 부담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7월에 1단계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7월에 최종 2단계 변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전과 이후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소득만 있으면, 보수 소득만 있으면요. 즉 일에서 받는 급여 소득만 있다면 큰 건강보험료 상승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월행 말고 급여 외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7월 이전에는 7,200만원 초과할 때만 보험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부터는 3,400만원 초과되면 초과소득의 6.46%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 시에 초과소득의 6.46%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부터는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보수 월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가입자분들인데, 지역가입자분들은 조금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내려가는 효과냐면, 추정평가소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남성이면 몇 점, 여성이면 몇 점, 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연령이면 점수가 상승하고 이런 식의 그 추정평가소득 점수가 30등급으로 나눠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18년 7월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적용하게 되고요. 2단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요 보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2018년 7월 이전에는 15년 이상 된 차량만 면제가 됐고, 2018년 7월부터는 1600cc 이하는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부가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면제가 이루어지고요. 3000cc 이하도 30%를 경감을 해주게 됩니다. 단 3000cc 이하인데도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이거는 건강보험료 100% 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외제차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 3000cc 이하인데 4천만원 초과되는 경우들은 건강보험료 혜택을 못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7월부터는 9년 이상 된 차량은 면제가 되고 4천만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변화된 것 중에 공적연금하고 근로소득입니다. 지금은 2018년 7월 이전에는 공적연금,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적연금하고 근로소득은 소득 반영을 20%만 하기 때문에, 내가 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았다고 한다면 200만원만 받은 걸로 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30%로 반영률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2022년 7월부터는 50%로 반영률이 높아졌습니다. 요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고소득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저소득이신 분들은 추정평가소득이 없어짐으로 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분들은 보통은,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애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이나 하면, 옛날 같으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 아들이나 딸, 또는 공무원인 아들이나 딸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보험료 안 내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득, 즉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지 않고, 연금, 근로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지 않고,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지 않고, 근로와 기타 소득이 4천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허술해서 피부양자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합산소득이 3,400만원 초과되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요.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합산소득이 2천만원만 초과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지역가입자나 또는 직장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합산소득 2천만원이라면 월 160만원, 167만원 정도만 받으시더라도 이제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미치는 효과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등 직장가입자,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직장인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들이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옛날 같으면 뭐 사업을 이어서 은퇴 후에 사업을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피부양자로 전환해서 직장 다니는 자녀분들한테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직장가입자 분들은 절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나오고요, 교직원은 사학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이 나오고, 군무원은 군인연금, 직장인은 국민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월 167만원만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금소득 때문에 평생 피부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금들이 종신토록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그리고 과표대산이 3억 6천만원, 그 다음에 소득이 1,000만원만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건강보험료를 평생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금소득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 연금소득에 포함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연금들에 해당이 됩니다. 공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연금들이 있죠. 이런 상품들을 연금저축, 즉 이 연금저축계좌도 13.2% 또는 16.5%의 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혜택을 보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는 건강보험료에 다 그 연금액이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데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가서 전부 다 건강보험료 부과하는데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소득 등급이 75등급에서 97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이전에는 이 소득 점수 75등급 최고가 연간 소득이 4억 9,900만 원이면 75등급 점수가 11,62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소득 등급을 97등급으로 바꾸면서 11억 4천만 원이 최고 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4천만 원이신 분들은 점수가 32,372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한 12억 정도 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2018년 7월 이전에는 4억 9,900만 원 이상부터는 똑같이 75등급에서 11,625점만 받았는데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이게 최고 등급이 97등급으로 바뀌면서 32,372점이 돼서요. 간단하게 보험료만 비교해봐도 기존에는 2018년에는 점수당 금액이 183.3원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 213만원 내시는 분이 최고 많이 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연소득이 11억 4천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월 61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사실 11억 4천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월 614만 원 보험료 내라 해도 괜찮죠. 저도 제발 11억 넘어서 월 건강보험료만 614만 원씩 내고 싶은 마음인데, 어쨌거나 고소득이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을 줄이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리고, 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영업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을 낮추면 되는데요. 그러면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보는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즉 우리가 흔히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비과세 하면 저희 보험차익 비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요. 김땡땡이라는 남자분이 계신데 현재 65세, 현재가 아니라 2028년 시점에 65세가 되고 자녀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은 아파트가 시가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시가 5천만 원 정도 되는 승용차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자금 활용을 위해 원룸주택에 시가 5억짜리 원룸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또 공무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온다. 그리고 원룸주택 갖고 있는 거에서 임대소득으로 한 월 200만 원 정도의 또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총 소득이 4,800만 원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2022년부터는 2천만 원 초과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소득 합산 4,800만 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은 소득의 50%만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2,400만 원 중에 50%만 50%만 계산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이고요. 임대소득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이 3,600만 원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소득 점수는 3,600만 원의 소득 점수는 37등급이어서 1,066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하고 아파트 시가 5억짜리 두 원룸주택 5억, 아파트 5억 있었으니까 10억이잖아요. 이 10억에 해서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한 5억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33등급에 812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점수 217점. 그래서 합산 점수가 2095점이고 2019년 점수당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189.7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매월 건강보험료로 39만 7,422원씩 내야 되고 연간 476만 9,058원을 내야 됩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이 건강보험료의 8.51%를 또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 33,820원, 연간 400만 5,846원의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를 하셔야 돼요. 즉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게 되면 약 517만원 정도의 연간 51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즉 이분 실제 소득이 4,800인데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로 517만원을 내니까 거의 10% 이상, 12%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또 세금 납부도 또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환 시에 문제가 되는 게 2018년도에 183.3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89.7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점수당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030년 되면 이 점수당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적연금의 공적연금하고 근로소득 반영률이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20%, 2018년 7월 이후에는 30%, 2022년부터 7월 이후부터는 50%라고 되는데 나중에 건강보험료 제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소득 반영률을 100%로 올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싫어서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된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도 2015년 6.07, 2016년 6.12, 2018년 6.24, 그 다음에 2019년 6.46%로 지속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도 상승하고 있고, 그 외에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2천만원 초과되면 보수의 소득의 6.46%를 또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보험차익 비과세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 세 가지 법령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소득세법 16조 1항에 이자소득 중 보험차익에 대한 정의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과세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보험일 것, 이 두 가지는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득세법 16조 이 두 구절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를 두고 있죠. 요게 법조를 살펴보면 한 2페이지 넘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좀 우리 입장에서 줄여서 보면 일신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억 한도,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가 기본 요건이죠. 그런데 1인당 1억이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종신연금형으로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한도가 없습니다. 100억을 가입하든 200억을 가입하든 1000억을 가입하든 어쨌거나 나중에 종신연금형으로만 받으면 금액 상관이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있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해야 되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해야 되고요. 중도 해지 안 되고, 사망시 연금 재원은 소멸돼야 되고, 연금에는 수령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월납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월 평균 15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 합산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전부 포함해서 연간 1,800만 원 한도. 이 얘기는 무조건 매월 150만 원 한도로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납입한 기본보험료가 1,2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달에 12월 달에 내가 보너스 받은 게 있어서 600만 원을 여기다 추가 납입을 한다. 그래도 비과세 혜택은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수 보장성 보험은 이 150만 원 합산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는 기본 요건이고요. 자, 그런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 150만 원 보험료 합산해서 제외한다고 하느냐? 요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에 신체상의 상해, 즉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죠. 보장성 보험은 이 합산해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그래서 저축성 보험료, 보험료 합계액에 계산해서
보장성 보험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느냐. 아까 이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원룸 주택 시가 5억짜리 있었고 그걸로 임대소득으로 월 200만원 이렇게 발생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분을 원룸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나중에 월 200만원 정도 연금액이 발생하는 연금보험에 가입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당연히 소득은 이 비과세 연금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200만원씩, 그래서 1년 2,400만원, 그래도 아마 2천만원 초과되니까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까 공적연금하고 근로소득은 50%만 반영하니까 1,200만원. 즉 이거는 비과세 연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200만원. 그래서 소득 점수가 19등급으로 552점. 아까 원룸 주택으로 해서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1,065점이었는데 소득 등급이 내려가게 되고요. 원룸 주택이 없으니까 재산 등급도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그대로고 해서 계산을 하면 합계 점수가 1,428점.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월 27만 892원만 하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월 23,052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임대소득으로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517만 4,904원을 내야 되는데, 비과세 연금으로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352만 3,333원만 나면 돼서 164만 7,571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아주 높은 분을 잡지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분을 잡아서 했을 때도 건강보험료가 164만 7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료 부분을 저희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보험차익 비과세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등급 최고 등급인 97등급이신 분들, 예를 들어 연소득 11억 4천만 원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험차익 비과세 효과를 잘 활용하면, 한 가지 이제 부분이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은 월 1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게 설정을 해야 될 거고요. 대신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는 금액 제한이 없게 된다. 이렇게.